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파장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뿐 아니라 증거인멸에 가담한 대한항공 임직원으로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 최유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동안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그 객실 상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한항공의 객실 담당 상무가 이제 조사 과정에서 이제 피의자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제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뜻이 되는 겁니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단순하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조력해 주는 거, 예. 조현아 전 부사장을 도와준 정도를 넘어서서 보다 직접적으로 간접 뭐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증거 인멸의 문제가 지금 되는 증거 거죠. 인멸, 뭐 축소 의혹, 이게 그렇죠. 가장 큰 쟁점이 되고 뭐 있는 거죠. 이메일 같은 거를 보내가지고 제대로 사실들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얘기를 하도록 진술을 거짓말을 하도록 했고 또 그 문제가 됐던 피해를 입은 사무장을 직접적으로 뭐 그 진술서를 쓰는 과정에서도 한 10여 차례 정도 허위로 진술서를 쓰도록 만들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증거들을 다 위조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에 해당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참고인이 아니라 실제 이 사람도 처벌의 대상인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거죠. 네, 증거인멸 혐의가 확인이 된다면 네.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증거인멸 혐의가 만약에 이 사람이 증거인멸 혐의가 된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증거인멸죄로 한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예.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지금 검찰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 상무가 증거인멸을 한 게 예. 본인이 그냥 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조현아 전 부사장이 뭔가 보고나 지시를 받고 이런 행동을 한 거지 뭐 혼자서 과잉충성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을 입증하는 거. 그러니까 조현아 전 부사장과의 어떤 관계, 얼마나 구체적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상황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 얼마나 증거인멸하는 과정에 개입을 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상무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이죠. 예. 예. 지금 뭐 알려지기로는 이제 뭐 정황상 조현아 전 부사장도 이렇게 저 사건 관련한 이제 처리, 수습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받은 걸로 이렇게 지금 뭐 전해지고 있는데 본인도 물론 이제 경황 중이었을 거예요. 이번에 뭐 계속 이제 조사, 검찰 조사도 받고 뭐 국토부 조사도 받고 하면서 단순히 조사만 받아도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조사만 받는 것만으로 처벌은 아닌데, 보고만 보고만. 받아도.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경황이 없는 도중에 예. 정말로 이런 어떤 보고만 받은 것이냐, 예.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이게 본인이 어떤 실수 내지는 잘못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예. 이게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처음에 뭐 회항을 시켰던 문제가 어떤 기장이나 승무원 사무장들의 기내에서의 절차상의 처리 문제,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만들어 가려는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서로 좀 입을 맞춘 측면도 그렇죠. 있단 말씀이군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교통사고 같은 것이 있는 거하고 교통사고는 난 거하고 네. 교통사고가 났는데 뺑소니를 친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유를 들자면 뺑소니 정황까지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번 사건으로 국내 최대 항공사 대한항공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실추됐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타격 어느 정도나 입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보통 그 항공사의 그 TV 광고를 보면요. 다른 광고에 비해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객 서비스가 생명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일단 뭐 잘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는 광고 홍보비만 500억 원을 썼고요. 네. 근데 그게 무용지물된 것이죠. 네. 그리고 운항정지 등 매출 손실을 다 따져보니까 390억 원. 합쳐서 돈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한 890억 원이 뭐 손해가 본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액 주주들 손해배상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또 거기다가 이미지 회복 비용은 도대체 얼만큼 더 들어갈지 모르는 추산할 거죠. 수가 없죠. 네, 추산할 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수천억 원이 날라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더구나 지금 대한항공과 한진칼 시가총액 주식 떨어지면서 2,500억 가까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 전 부사장 3남매가 보유한 상장사 주식 지금 79억 원 감소한 겁니다. 이게 다 따져보니까 몇 천억 원이 그냥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가 더 문제죠. 운항 정지가 됐다. 그리고 대한항공 이름 떼겠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추산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뭐 구체적으로 법적인 어떤 문제를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게 이제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고 뭐 사건을 이제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던 이제 정황이 있었고 또 램프 리턴한 거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괘씸죄라고 그럴까요? 뭐 국민정서법을 상당히 좀 어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초기 대응이 조금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다른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대한항공이 좀 초기에 좀 잘못 대응한 게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 초기의 대응을 참 잘못했는데 그 다른 기업 비교하면 예를 코론그룹에 지난번 마우나 리조트 쪽에서 하고 있었죠. 예. 이게 사고가 밤에 9시쯤에 났고요. 예. 그 사고 나자마자 1시간 반 만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웅렬 회장이랑 같이. 예. 회의하고 경주에 내려간 게 새벽입니다. 네. 새벽 5시에 도착하고 새벽 5시에 도착한 지 1시간 만에 대국민 사과문이 나왔어요. 무조건 잘못했다. 예. 뭐가 됐든 잘못됐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습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잘못했다는 사과라기보다는 먼저 직원들 안에서 뭐 이야기 듣기로는 뭐 카톡을 뒤졌다느니 뭐 입담속을 했다느니 이런 것도 다 나오니까 지금 이야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러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알게 되니까 분노가 더 거세지는 것이고 대한항공 내부 직원들조차 터질 게 터졌구나 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 가장 근본 원인은 이제 그 CEO의 어떤 철학 문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사실은 조 전 부사장이 이런 모습을 보인 거는 그 윗대로부터 받아온 교육을 그런 식으로 받아왔다라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국토교통부의 허술한 초기 조사도 도마 위에 올랐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 비행기에서 내렸던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을 20분 가까이 동석시키는 등 조사의 기본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국토부는 박 사무장에게 추가 진술서를 받을 때도 회사를 통해 요구해 진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못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회사 관계자가 보는 앞에서 진술서를 여러 차례 수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국토교통부 조사단의 구성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6명 가운데 일반 공무원 4명을 빼고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검찰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1등석 승객은 이 국토부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네, 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뭐 좀 실수인가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뢰 대기업들에 대한 국토부의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광희 그 국토부 운행안전과 과장이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그건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 상황을 봤을 때 최초로 조사받으러 나와라 이제 그 직원들에게 할 때 그걸 누굴 통해서 대한항공 통해서 들어간 이야기거든요. 더군다나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사받으러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간부들이랑 같이 가게 되고 가기 전에 같이 앉아가지고 이러저러 이야기하고 조사 들어가서도 옆에 간부 앉아있고 자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진술 써야 되고 이런 상황을 국토부가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기자들이 계속 대한항공 간부를 옆에 배석시켰냐 안 시켰냐 계속 물어봤을 때 맨 처음 안 시켰습니다라고 거짓말하다가 저녁 때쯤 돼서 한 20분 정도 배석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20분 뭐 했냐? 인사했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국토부 인적 구성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항공안전감독관, 운항자격심사관 이런 이제 직책들이 있는데 26명 가운데 20명이 대한항공 근무 경력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 회전문으로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죠. 이게 뭐 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게 최근에 어떤 뭐 대한민국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은 뭐 계속 무슨 관피아, 뭐 항피아, 원피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또 그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를 보니까 대한항공이 오히려 국토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갑이었던 게 아닌가 정말로. 이게 임원 출신 임원들이 전부 다 거기 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보면은 이게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사건을 수사할 때 예를 들어서 판사와 어떤 이 친인척 관계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아예 그 사람들을 빼놔야 되는데 여기는 구조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게 그냥 아예 다 내가 내 어떤 사정을 내가 알아서 조사하는 그런 것과 별다른 구조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미. 사실 조사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국토부에서 자체 감사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또한 또 외부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자체 감사죠.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지시로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건데
뭐 조사 관련 제도상 미비점이 있는지 등등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해요. 하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시기도 늦었을 뿐더러 자체 감사는 적당히 봐주면서 넘어갈 거 아니냐. 차라리 이 부분은 검찰이 직접 국토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국민적 분노가 일어서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상황은 국토부 담당자들 검찰에 대해서 서면 직접이든 조사 받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상황이면. 네. 그리고 증거인멸 대부분이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예. 이 상황이. 그러니까 국토부 책임이 훨씬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국토부도 검찰 조사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자체 조사가 끝나면은 말씀하신 정도라면 예. 이 그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은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죠. 그쵸. 그리고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그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관여를 했다면 이건 허위 공문서 작성죄고 공무원들도 그 부분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새롭게 나온 게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의 비행기 안에서의 신분을 이 탑승객이라고 예. 못 박았어요. 예. 그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큰 의미가 있죠. 예.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본인이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장이나 승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항공기 내에서의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면 이런 부분을 파악해봐라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업무상 어떤 그렇죠. 뭐 일을 수행한 것처럼 얘기가 됐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부사장이라면은 그런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정당화될 소지가 있지만 예. 승객인데 어떻게 승무원들의 업무상 문제를 파악하겠습니까? 네. 자격이 달라지고요. 예. 또 그리고 직접적으로 항공기 내에서도 어떤 고성이나 이런 것들이 오간 부분들도 만약에 부사장으로서 타 있는 거였다면 네. 이게 업무상 어떤 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도한 처리를 했다라는 식의 핑계가 변명의 여지가 생기는 건데 탑승객 자격이었다면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용인이 안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항공보안법상 직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처벌 기준과 수위가 높아질 수 확연히 있다. 달라지는 겁니다. 예. 이런 데다가 지금 조 전 부사장이 1등석을 공짜로 이용했다라고 이제 경실련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출장의 사적 목적으로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사용했다. 이거는 이제 업무상 배임이 되고요. 예. 그리고 사적으로 취득한 업무상 횡령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만약에 5억 원 이상 많이 왔다 갔다 외국을 다녔으니까 한 1,000만 원 되는 것을 몇 번을 다니면 5억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까지 됩니다. 네. 더군다나 이것이 무상 제공받았을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데 이거 납부하지 않다면 탈세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조 전 부사장이 지난번 외국에 나가서 아이를 낳는 원정 출산에 비난받았잖아요. 네. 그때도 이유가 뭐냐면 하와이 갈 때 전근 인사 발령 형식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그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뭐 회사 임직원은 좌석에 뭐 한 10% 정도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할 것 같고 더군다나 임원들에 대한 뭐 배려 차원에 대한 하는 다른 대다수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마구 들끓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뭐 영장 청구는 뭐 며칠 전부터 이렇게 뭐 한다면서 조금 좀 미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수사가 또 속도를 내는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어떻게 수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지금 증거인멸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부분들이 좀 드러나고 있어서 예. 이거는 가장 큰 게 구속사유가 결국에는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직접적으로 만약에 알아서 그 여사장이라는 사람이 과잉충성한 게 아니라 보고를 받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거는 증거인멸 교사를 한 것이고 그건 직접적인 구속사유가 되니까 밝혀진다면 구속영장이 정말로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렇군요. 이 YTN 취재진이 그 조 전 부사장이 사과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놓은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쪽지에 이어서 이제 사과 편지까지 넣어놓은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이제 수첩에다가 이렇게 이제 사과를 찢어서요. 해서 했는데 그렇죠. 본인이 이제 뭐 언론 인터뷰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렇죠. 해서 뭐 딱 그냥 5줄. 예. 그것도 수첩을 찢어서 네. 예, 오히려 네. 화를 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편지 봉투에 넣어서 그렇죠.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좀 의식을 한 것 같아요. 보통 예. 사람이 누구에게 이렇게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은 뭐 주저리 저라도 예. 뭐 잘못했고 근데 진짜 미안하다 한번 얼굴 보고 싶다 언제 내가 다시 연락하겠다 쭉 쓸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느 심리학자가 네. 이 조 전 부사장의 이 사과 5줄짜리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분석하기를 지금까지 누구한테 한 번도 진정으로 미안해 본 적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과연 재벌집 따님으로서
오냐오냐 하면서 커진 것이 지금 시민 상태가 그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쪽지에다가 5줄 뭐 미안합니다 해가지고 수첩 찢어서 그것도 떡 집어넣은 거 보면서 저거 진짜 미안해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 이거 당사자가 사과를 받아들일 만큼의 마음이 돼야지 그게 사과지. 일방적으로 미안해 라고 하면 그게 사과입니까?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예. 일반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사과가 이렇게 좀 받아들여서 좀 잘 이렇게 되면은 어떤 처벌과 관련해서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겁니까? 뭐 그건 이제 피해가 있었을 때 합의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진정성 있게 나갔으면 법적으로도 큰 무리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엎질러진 이게 겁니까? 엎질러진 무리고 그거를 자꾸 덮으려 하다 보니까 일을 더 크게 벌여버린 거죠 지금. 어마어마한 크게 좀 무시무시한 크기의 땅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이제 조현아 부사장이 이제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관심 포인트일 대한항공 텐데 이름이 말이죠. 떼어질 것인지, 예. 대한항공이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대한항공 이름 떼어질 것이, 그리고 조양호 회장이 예. 이 상황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것이 더 주목이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한참 승계, 그러니까 재벌 세습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은 더 눈 부릅뜨고 제가 살펴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승계 문제도 있고 뭐 7성급 호텔 짓는 것도 그렇죠. 있고 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엄청난 암초를 만났군요.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타개할 것이고 어떻게 다시 자세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그 행보가 중시가 되는 것이죠. 예. 국토부의 대한항공에 대한 제재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제 과징금이라든지 또 뉴욕 노선을 운항 정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언제쯤 이게 조치가 내려지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조치를 판단할 기준은 다 마련해서 돼 있는데 지금 예. 고민 중이겠죠. 그런데 아마 지금 국토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입 정황이라든가 부실한 조사 같은 것이 끊임없이 여론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예. 아마 대한항공으로서 피하고 싶었던 운항 정지, 그것도 아마 가능한 최장 기간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군요. 네. 사태가 이제 수습되기까지는 뭐 그런 점에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군요. 네. 양지열 변호사,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